대선을 단 하루 남겨둔 시점인 오늘까지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 뉴스타파 이 매체에서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김만배 씨가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대선을 3일 앞둔 시점, 지난 6일이죠. 이 공개된 해당 녹취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대출 브로커 조모 씨의 수사를 윤석열 후보가 봐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효은 대변인께 여쭤볼 텐데 유세 기간 동안 대장동 의혹의 윗선 누구인가 이 네거티브 전을 벌여왔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제 녹취록을 공유하면서 널리 퍼뜨려달라. 뭐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어떤 핵심은 이 대장동의 몸통이 알고 보니 윤석열 후보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윤석열 게이트라고 당에서 규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까지 호소한 거는 정말 억울하다. 네. 본인의 모든 대장동을 이렇게 설계해서 잘못해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처럼 작년부터 공세를 받아왔고, 그렇지만 실제 이재명 후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대장동 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이상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공세에 시달렸죠. 근데 만약에 진짜 이재명 후보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면 윤석열 후보는 전혀 여기에 관련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주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법조인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전적인 책임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그거에 하다 명백한 증거로서 이제 엊그저께 이런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또 대장동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네. 계속 뭐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논박이 되겠죠. 그렇지만 확실한 사실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을 무마해줘서 그걸로 인해서 대장동이 씨앗이 뿌려졌다. 그래서 대장동의 뿌리는 윤석열 후보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후보는요, 지난달 진행된 TV 토론에서도 윤 후보를 향해서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조 씨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조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자, 국민의힘에서도 이 김만배 씨 녹취록과 상반되는 내용이 담긴 조 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에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이 전혀 안 된 허위 주장이라는 거죠.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법조인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토론회에서 확인 안 된 얘기를 막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조재현 대법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냥 조재현 대법관 얘기를 막 해요, 토론회에서. 그래서 조재현 대법관이 그런 일 없다고 가족들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등본 다 내셨잖아요. 근데 뭐 사과하시나요? 그거 확인도 안 되는 거 막 함부로 얘기하셔서 조재현 대법관이 법적 조치 취하면 아마 골치 아프실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커피 타줬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 조모 씨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주당이 여당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이 인사권 갖고 있는 이 검찰에서 작년 11월에 조사 받았답니다. 조사 받으면서 이 중앙지검 이정수 중앙지검장, 김태훈 4차장 검사, 이 사람들 다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에 직무정지 감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밑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만났냐, 윤석열 후보를 검사를 만났냐니까 만난 사실 없다. 커피 타주느냐, 만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커피를 타주느냐. 그게 검찰 진술 조서에 있었어요. 근데 TV 토론에는 훨씬 후인데 지금 어떻게 그 하나 확인 안 하고 저렇게 허위 사실을 막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경솔한 분인가, 아니면 그냥 아무 말 대잔치인가, 뭐 말하고 나면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하실 수도 있구나. 할 게 저렇게
없으면 네거티브로 확인도 안 된 네거티브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확인이 안 된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시죠. 녹취록과 관련해서 그 녹취록을 지금 퍼뜨리는 방법도 엠팍에서 자동 그 추천수 조작 문제가 있어서 엠팍 커뮤니티에서 뭐 제2의 드루킹이다 이러면서 지금 엠팍 커뮤니티에서는 업무 방해죄로 법적 조치까지 취한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하지만 그 민주당에서는요, 이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 또 대장동 몸통이 이 후보가 아니란 근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전에 공개됐던 녹취록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 또 이 녹취록에서 또 같은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여기에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지 않느냐. 거기에 윤석열 후보나 박영수 변호사가 어디까지 관련돼 있는가를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반복해서 같은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주장의 일관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고 그분이다라고는 주장은 많이 희석됐다. 그래서 그 주장은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근거로는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이 녹취록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 속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장훈 차장께서 보실 때는 이 여야 모두 주장하고 있는 이 대장동 특검 얘기가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짜 막판의 막판까지 왔는데 대선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글쎄 뭐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 녹취록 대선이라고 할 만큼 이번 대선에는 이 대장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뭐 물론 이제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돕기 위해서 녹취록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이 각 후보 진영, 이 각 당에서 이 설명들을 충분히 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대장동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이 몇몇 민간인들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게끔 이 잘못 설계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불거진 논란은 이 대장동 사건의 이 그 연원을 따져보니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이 수사 무마로부터 이 대장동 사건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많은 녹취록과 이 단편적인 이 정보들이 떠돌다 보니까 이게 대장동의 진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미궁에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이 녹취록을 근거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었다라면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 내용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은 대선 결과로 아마 판가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도 나온 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이 정부의 검찰의 공소장에 어느 정도 나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나온 사실이 뭡니까?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 이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임명한 비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700억 뇌물 수수를 약속받고 몇 명의 민간 사업권자에게 이익을 몰아줘서 최소 수백억 이상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지는 성남 시민한테 입혔다는 게 이 대장동 사건의 기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부산저축은행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도 최근에 검찰 진술조서에서 윤석열 후보 모른다는 거 인정한 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정조사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이 예금자들의 돈을 받아서 회사를 120개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린 사건, 이거에 중점적으로 수사를 했던 거지 일반 대출 사건은 그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요. 나중에 3, 4년 후에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 부분 또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조모 씨는 사실 전혀 윤석열도 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박모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을 뿐이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뭐 이게 뿌리가 된다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아마 대선이 끝나고도 이 관련된 사안은 계속 보도도 되고 수사도 될 겁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축에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이 JTBC에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자, 공개된 녹취록 중 한 토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 판결이 나기 3주 전인 6월 24일 녹음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녹취록에서 임 씨는 지사님은 이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에 결과가 나온 모양이다.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제 보도된 이후 이 후보 측 인사의 말을 보면 대법원 판결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일 거라고 정말 안 믿고 싶어요, 솔직히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법원의 신뢰, 사법부의 신뢰를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거래 의혹으로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다음 이 주심 판사가 노정희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인데요. 이분들이 오르내리는 거, 저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싶습니다. 근데 이 백모 씨하고요, 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에 있을 때 비서관이라고 상당히 오래전에 근무하고 요즘은 같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자꾸 언급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돌아가신 형님 이재선 씨에 대해서 악질적인 문자를 보낸 분도 이분이고요. 법카 제보자 아시죠? 지금 이분이 공익신고자가 돼서 보호를 받는데 이분한테도 이 백모 씨가 만나자고 문자 남기시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변에서 맴도시는 분인데 지금은 공식 직책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이 말씀하신 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녹취록과 또 지금 이 사건 공직선거법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 법리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재판 거래로 권순일 대법관이 조사를 받겠죠. 그러면 수사가 이루어지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만 믿고 싶지 않고요. 여기서 또 등장하는 성남시 인수위원을 했다는 임모 씨가 있는데요. 이분도 거액 이권 사업 브로커 행위로 지금 1심 징역형으로 구속 수감 중인 사람이랍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인수위원을 했다는 분인데요. 왜 이렇게 이런 이렇게 미심쩍은 이런 이력을 가진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법부가 그렇게까지 붕괴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김효은 대변인도 지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이재명 후보가 이 내용, 이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답을 사전에 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보수를 받았던 사실이 좀 논란이 됐죠. 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그리고 이 후보가 거기에 모종의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 권순일 대법관은 저는 정말로 일면식도 없는 분이세요. 생각도 안 할 텐데 로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때 이들과 뭘 했다 이 상상이 저는 왜 가능한지 좀 이성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노스트라다무스까지 얘기를 했었죠. 예언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선거를 이틀 앞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두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사법부가 이렇게 붕괴된 건 아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떤 사법부를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면서 왜 이런 일에는 그러면 대법원이 연루가 됐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거고요. 이 두 분의 그 사적인 대화를 보면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다 받았고요. 근데 2심에서 너무 예상치 않게 300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다들 놀랬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안에서 지지하든 밖에서 하든 그다음에 경기도민들한테도 굉장히 그게 놀라움이죠. 그게 이제 2019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그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후보의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주변 분들은 진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지사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대법원에 맨 처음에는 소부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전원 합의체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13분에 대해서 성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언론에서도 다 나왔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13명 중에 한 7분 정도가 뭐 진보 성향이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 수행비서나 이런 분들은 자기 사적 대화에서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이번에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잘 될 거야. 왜냐면 또 잘 돼야지라는 약간 그 뭐 희망 섞인 예, 말이었다. 그것도 좀 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이 수행비서 했던 분이 2013년에 수행비서를 끝냈습니다. 이분이 무슨 권한과 능력으로 뭐 대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정치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얘기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또 사람들이 또 그런 거 있습니다. 되게 대법 판결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니까 아니야 잘 될 거야 내가 뭐 다 이런 말도 사실 많이 네. 하거든요. 그렇고 뭐 권순일 대법관도 전혀 뭐 사실이 아니라 부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뭐 확대 해석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JTBC를 통해서 처음 공개되긴 했지만 이제 아마 이 내용 구자홍 차장, 네. 뭐 검찰도 입수한 상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녹취록만 봐도 무죄 판결 내리고 난 이후에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간 이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이 본투표를 하루 이틀 앞두고 2가지의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김만배 관련된 녹취록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용도로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전 수행비서 관련된 이 녹취록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좀 공격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녹취록을 통한 이 그 우회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유권자들이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도나 아직 이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는 저렇게 나쁜 측면이 있으니 절대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녹취록을 근거로 저 후보가 이런 의혹이 있다, 저런 이 잘못이 있다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의 사실 잘잘못을 대선이 끝나서라도 녹취록의 진위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어떤 녹취록 폭로가 대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것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어떤 적대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앞둔 유권자들께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찬찬히 따져보시겠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라도 공개된 녹취록의 어떤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분명하게 진실을 가려서 잘못된 녹취록 공개, 특히 무고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녹취록 대선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대선 이후에도 명명백백하게 뭐든지 다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